끝끝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릭 텐하그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 후벤 아모림이 부임한 것이죠. 그렇다면 입스위치전 감독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아모림 감독이 맨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현재 맨유의 스쿼드는 이런 아모림의 축구에 적합한 상태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림이라는 감독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림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1985년생의 매우 젊은 감독이라는 겁니다. 85년생 감독이 얼마나 젊은 거냐면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호날두, 모드리치가 바로 85년생 현역 선수들입니다. 아직 선수 생활이 끝나지 않은 선수들도 있을 법한 나이에 감독으로서 이미 많은 업적들을 이룬 감독이 바로 아모림이죠. 아모림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포르투갈 리그의 카사피아라는 팀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브라가, 스포르팅을 거쳐 지금의 맨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모림은 일찍이부터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진에 빠진 브라가에 중도 부임하여 컵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스포르팅에서도 리그 우승 2회와 더불어 컵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모림은 위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하게 되었죠. 아모림의 기본적인 포메이션과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림이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3-4-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죠. 이 포메이션은 쉽게는 3-4-3, 세부적으로는 3-4-2-1 정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명의 공격수 중 좌우 공격수는 기존의 윙처럼 플레이하기보다는 가운데로 좁히면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높게 올렸던 좌우 풀백이 거의 윙어의 역할을 소화하죠. 이러한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3위 빌드업 형태를 사용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꽤나 많이 보이는 빌드업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4백에서 변형 3백을 만드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아모림은 기본 형태가 3백이기 때문에 2명의 미드필더만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스포르팅이 자주 보여지는 빌드업 형태입니다. 최후방에 3백이 넓게 벌려서고 앞쪽에서는 2명의 미드필더가 공을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우측 2선 위치에 높게 서 있는 선수가 바로 우측 풀백입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좌우 윙어가 좁혀서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3톱을 만드는 형태를 보여주죠. 수비 시에는 두 가지 정도의 형태를 보여주는 아모림입니다. 먼저 5-2-3 형태로 후방에 5명의 선수를 그대로 두면서 전방에 위치하는 5명의 선수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후방의 5명의 선수는 5백을 이루며 상대 공격수들을 단단하게 묶고, 전방의 5명의 선수는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위 빌드업의 형태를 사용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비 형태는 상대의 3위 빌드업의 5명의 선수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을 때에는 상대가 쉽사리 빌드업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5-4-1 형태의 수비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라인을 낮추지 않는 팀이거나 빌드업을 쉽게 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일 때에는 뒤쪽에 라인을 낮춰서 단단한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수비수가 거의 모두 페널티 박스 안쪽에 위치하고 그 위에서는 4명의 선수가 서면서 2줄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시도할 때와 물러설 때의 수비 형태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아모림의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모림의 3백 전술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이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모림은 이러한 3백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3백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오기도 했고 3백 전술에 대한 색이 확실한 감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 감독 텐하그 밑에서 맨유는 전형적인 4백 전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중도 부임한 아모림은 선수 방출이나 영입 없이 현재 스쿼드를 3백 포메이션 안에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모림의 전술에 현재 맨유 스쿼드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장갑은 안드레 오나나가 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아모림은 빌드 없이 골키퍼의 관여가 꽤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오나나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발밑은 맨유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과연 아모림의 전술에서 오나나가 본인의 발밑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백3의 좌측 스토퍼에는 이 전술에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있습니다.
이 리산드로의 빌드업 능력과 정확한 킥 능력은 이전 맨유의 빌드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아마 아모림의 백스리 전술에서도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위치와 관계없이 아마 더리우트와 맥과이어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요로가 복귀한다면 맥과이어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에도 에반스, 린델로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현재는 부상인 루크쇼도 백스리의 스토퍼 역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백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수비 뎁스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좌우 풀백입니다. 좌측에는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뛸 수 있고 우측에는 달로와 마즈라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루크쇼와 말라시아는 부상이 너무나 잦아 없는 선수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달로와 마즈라이가 좌우측을 맡겠고 이들의 체력 안배는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겨울 이적 시장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원은 2명의 선수를 뽑아야 하는데 우가르테와 카세미르가 적합해 보입니다. 먼저 우가르테는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가르테의 성공을 이끌었던 감독이 바로 아모림입니다. 아직까지는 맨유 이적의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우가르테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량적인 면에서는 마이누가 유력하겠지만 현재 마이누가 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가르테의 짝은 카세미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누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우가르테와 마이누가 중원을 이룰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는 에릭센도 있습니다. 기존 3미들 체제에서 불안한 뎁스를 유지해왔던 맨유가 오히려 아모림 체제에서는 투미들 체제로 바뀌면서 미드진 뎁스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최전방 3명의 선수만 남은 상태인데 먼저 최전방 공격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모림의 선택지는 호일룬과 지르크지인데 아무래도 호일룬이 주전 자리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때 물론 래시포드도 이 위치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래시포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으로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2선 두 선수만 남은 상황인데 이 위치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한 자리는 오른쪽 공격수 부페입니다. 부페를 중원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아모림 전술에서 2명의 미드필더는 수비적인 역할을 더 요구받습니다. 게다가 아모림 전술에서의 2선은 윙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부페는 원래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부페가 이 위치에서 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좌측 공격수 한 자리인데 이 위치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래시포드, 가르나초, 마운트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최근 폼으로 봤을 때 제가 아모림이라면 세 선수 모두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가르나초일 것 같기도 하고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다면 저는 마운트를 기용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운트가 첼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위치가 바로 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르나초가 선택을 받을 것 같지만 점차 경기 감각을 키우며 마운트의 맨유에서의 부활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보자면 최근 폼이 좋은 아마드 디알로의 기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좌우 2선이 모두 가능한 부페를 좌측으로 기용하고 우측에 디알로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누가 선택받게 될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도저히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라인업을 꾸리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선수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안토니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안토니는 아모림 전술의 쿨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림의 3-4-3 전술에서 우측 풀백은 거의 윙어 역할을 소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은 우측 풀백에 왼발잡이 선수를 기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절대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아모림이 안토니의 회생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말씀드려보기는 했습니다만 안토니의 현재 기량, 수비 가담 능력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위기에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맨유 팬들. 현존하는 감독들 중 최고 주가를 달리는 감독을 데려왔음에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테나우도 맨유에 올 당시에는 아모림급 어쩌면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맨유 팬들은 더 이상 허망한 기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모림은
누구보다 빠르게 결과로 증명해내야만 맨유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감독 후뱅 아모림. 과연 아모림은 입스위치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맨유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